뭘까요? 자신. 네, 사장님 말씀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직급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PM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지껏 달성했던 가장 높은 직급을 나타내게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직급은 자신이 현재 달성한, 현재 유지 중인 직급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한 오토시 보유 여부도 이 상단에 있는 반원 그래프로 아주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저렇게 반원 그래프의 우측 상단에 삼각형 모형의 도형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해당 회원님께서는 오토십을 유지하시고 있지 않으신 거고요. 저런 식으로 상단에 삼각형 모양의 도형이 존재한다라고 하시면은 오토십을 유지하고 계신 거고, 하단에 있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오토십의 총 회차, 그리고 위쪽에 있는 숫자는 자신이 현재 유지 중인 오토십 회차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저런 식으로 1회차 결제, 2회차 결제, 3회차 결제가 초록색 삼각형 도형에 전부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오토십이 결제가 됐는데 왜 저 화면에 초록색으로 모양이 나타나지 않나요? 그리고 오토십 유지창에도 제가 왜 오토십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나오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 상단의 반원 그래프는 자신의 직급 유지 여부, 그리고 오른쪽에 자신의 체크 어시어런스 유지 여부를 나타내게 되고요. 하단에 있는 반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직급을 어느 정도 달성을 했나,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몇 포인트를 더 충족을 해야지 다음 직급으로 넘어갈 수 있나 라는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VP 직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3명의 세일즈 매니저 직급자와 그리고 14,193점의 6세대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라는 문구가 나타났죠. 자, 그럴 때 저의 지금 유지 직급은 어떤 직급일까요? 그렇죠. IMM 직급입니다. 내가 직급을 제대로 달성을 했는지 확인을 쉽게 하는 방법은 저 밑에 있는 반원 그래프에 내 목표 직급의 다음 직급이 어떠한 직급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조건들을 달성을 해야 됩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면은 아, 내가 직급을 제대로 달성을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토십 정보창에 자신의 오토십 유지 여부와 내 산하 파트너들의 오토십, 그리고 이 오토십으로 발생한 포인트들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렇게 정보 칸에 하얀색으로 나타난다 라고 한다면은 미보유, 그리고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오토십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오토십 포인트도 반영이 완료가 된 상태, 그리고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오토십이 아직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정보칸 같은 경우에는 내가 3회차가 끝나고 첫 번째 결제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 저런 식으로 오토십 정보칸에 노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십은 결제가 됐는데 왜 POPS에 반영이 안 됐나요? 하시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자, 저희 오토십 같은 경우에는 파워칵테일과 리스토레이트를 한 번에 받아보시고 해당 결제를 3개월간 나누어서 하는 상품입니다. 자, 결제가 됐는데 포인트 반영이 왜 안 되나요? 에 대한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오토십을 저런 식으로 12월 28일 날 첫 번째 결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토십 자동 결제일을 매월 15일로 설정을 해두었어요. 자, 제가 12월 28일에 1회차 오토십 결제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1월달이 됐을 때 1월 15일날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1월 15일날 결제가 되어도 포인트가 반영이 안 돼요. 자, 이 오토십 포인트 반영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결제일을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월 28일날 내가 1회차 결제를 했으면은 2회차 결제일은 1월 15일이 되겠죠. 그리고 포인트 반영일 같은 경우에는 1월 28일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일하게 3회차도 포인트 적용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오토십을 끊임없이 유지를 한다, 자동 연장을 해두셨다 하신다면
오토10이 3회차가 결제가 다 끝나고 나서 첫 번째 결제가 15일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오토10 결제와 동시에 포인트 적용이 완료가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장님들이 자신의 포인트를 확인을 할 때 가장 많이 보셔야 되는 정보창이에요. 자, 저렇게 자신의 포인트 정보를 확인하시게 되시면 개인 포인트 얼마, 그리고 자신의 그룹 포인트는 얼마, 그리고 6세대 포인트는 얼마, 산하 전체 포인트는 얼마, 이런 포인트가 한눈에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게끔 저 정보칸에 나와 있습니다. 그룹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인트죠? 내 산하의 매니저와 매니저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포인트를 저희가 그룹 포인트라고 해요. 이 그룹 포인트를 기반으로 체크 어슈런스를 유지를 하시는 분들은 월 말 마감까지 저 그래프를, 저 그룹 포인트를 뚫어져라 쳐다보셔야 돼요. 화면이 뚫어져라 쳐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룹 포인트 첫 포인트를 달성을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좌측에 있는 그 반원 그래프에 내 체크 어슈런스 달성 여부가 그래프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룹 포인트로 체크 어슈런스를 달성을 하시는 경우에는 마감이 진행이 되고 나서 그룹 포인트가 1000포인트가 넘었다 라고 한다면은 모든 마감이 진행이 되고 난 뒤에 체크 어슈런스 달성 그래프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6세대 포인트와 산하 전체 포인트가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6세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승급할 때 사용이 되는 포인트라고 사장님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당분간은 사장님들은 당분간은 그 밑에 있는 산하 전체 포인트는 확인을 하실 필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사장님들이 앞으로 단기적으로 목표하시고 계신 프레지던트 팀 직급을 달성을 하시고 난 뒤에는 저 산하 전체 포인트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 PT 이상 직급부터는 저희가 승급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제도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자, PT 직급을 달성을 하시고 나서는 아무래도 승급을 하기 위한 포인트 볼륨이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승급 포인트를 6세대까지만 적용을 해드리는 게 아닌 산하 전체 포인트로 저희가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IMM 직급, VP 직급, EVP 직급 정도까지는 저런 식으로 6세대 포인트에 노란색으로 마킹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장님들이 다음 달에 달성을 하실 PT 직급을 달성을 하시고 산하 5랭크를 완성을 하신다 라고 하신다면은 저 노란색 마크가 6세대 포인트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산하 전체 포인트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장님들이 승급을 하실 때 6세대 포인트만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아닌 산하 전체 포인트로 승급 포인트를 적용을 받으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드릴 겁니다. 자신이 POPS를 마스터했다 라는 사장님들이 아까 몇 분 계셨었는데요. 그분들은 손을 들고 문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직급자들이 VP가 1명, IMM이 1명, MM이 1명, SM이 3명, 매니저가 4명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내 산하에 실질적으로 승급 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승급 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MM 직급자는 몇 명일까요? 손 들고 맞춰주세요. 네, 말씀해주세요. 4명. 틀렸습니다. 자, 손 다 내려주세요. 자, 하나, 손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할 거예요. 가장 빠른 분한테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사장님 말씀해주세요. 네, 선글라스를 멋지게 머리에 꽂고 계신 사장님. 9명이요? MM 직급이 9명이요? 아쉽지만 틀렸습니다. 자, 손 다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자, 뒤에 가장 뒤에 계신 남자 사장님. 3명이요? 틀렸습니다. 자, 손 다 내려주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손 다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앞에 계신 사장님 제일 빨랐어요. 5명 다 틀렸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직급자들 중에 내 산하에서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MM 직급자는 빵명이에요. 자, 왜 빵명이냐? 왜 빵명이냐? 자, 저기 보시면은 내 산하에 매니저 직급자가 4명이 있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SM 직급자가 3명이 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 저 뜻은
매니저 이상 직급자가 4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SM 직급자 이상이 3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MM 직급자 이상이 1명 있다는 거고, IM 직급자 이상이 1명 있다는 거고, 그 밑에 VP 이상 직급자가 1명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 내 산하에서 승급 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직급자는 VP 직급자 1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IMM 직급자는 없겠죠. 그리고 MM 직급자도 없겠죠. SM 직급자는 몇 명일까요? 그렇죠, 2명. 맞습니다. 그리고 매니저 이상 직급자는 4명이 되기 때문에 매니저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목표로 하는 직급이 있을 거예요. 자, VP 직급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 매니저 직급자가 내 산하에 3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저는 무엇을 보면 되냐? 해당 직급표에 SM 직급자가 3명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저는 6세대 포인트만 만족을 하면은 VP 직급을 달성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달성해야 되는 직급자의 레그 조건에 직급, 어떤 직급 파트너가 있느냐,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직급자가 몇 명이냐, 그 직급자만 보면 됩니다. SM, 나는 VP가 되기 위해서 25,000포인트와 3명의 세일즈 매니저 직급자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SM 직급자만 보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PM에는 마이너스 M직급자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자, 사장님들이 월말 마감이 되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아니, 영재 대리님, PA오피스 이거 순 엉터리고 엉망이에요. 저는 만 포인트에 내 산하에 매니저가 3명이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왜 IMM 직급이 안 됐어요? 그것 때문에 스폰서님한테 혼쭐이 났습니다. 사장님 혹시 PA오피스는 확인을 해보셨나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처음부터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자, 저희 PA오피스에는 이 마이너스 M직급이라는 직급이 존재해요. 이 마이너스 M은 어떤 거냐? 내가 만 포인트를 달성하고 내 산하에 각기 다른 렉에 3명의 매니저가 있어요. 있는데 이분은 자신의 조직도를 확인을 안 하시고 PA오피스로 확인을 안 하신 겁니다. 자, 이전에 이 창에서 마이너스 M직급자가 내 산하에 만약에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 마이너스 M직급자가 이미 상쇄가 된 상태에서 해당 직급자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장님의 산하에 마이너스 M직급자가 있는 상태다 라고 한다면은 저 매니저 이상 직급자는 없다고 한다 라고 한다면은 매니저 이상 직급자는 5명이 되는 거겠죠. 마이너스 M직급자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M직급자가 있다면 M 이상 직급자는 5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산하에 매니저 이상 직급자가 전혀 없다 라고 한다면 저런 식으로 마이너스 M 직급자가 있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나오긴 하는데, 내가 만약에 내 산하에 매니저 직급이 1명밖에 없다, 그리고 마이너스 M 직급자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직급자 표시가 안 나오게 돼요. 매니저 이상 직급자가 0명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마이너스 M 직급자는 어떻게 발생하냐? 산하에 이미 정산이 완료가 된 포인트가, 예를 들어 4월달에 마감이 진행이 됐는데 5월달에 들어와서 반품을 하신 사장님이 계세요. 그러면은 저희 회사에서는 4월달 마감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5월달 수당에 만약에 반품을 진행을 하셨더라도 마감이 진행이 된 수치만큼 저희가 수당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러고 5월달에 만약에 해당 파트너가 제품을 반품을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산이 마감이 된 월에 대해서 반품을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월에 마이너스 포인트를 저희가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포인트가 일정 수치 이상이 되었을 때 보통 500포인트 전후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500포인트 가까이 반품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은 이 마이너스 M직급자가 나타나게 돼요. 자, 이 마이너스 M직급자가 생겨난다라고 한다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자, 내가 IMM직급을 달성을 하려고 할 때 3명의 매니저가 존재하고 마이너스 M직급자가 1명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 마이너스 M직급자를 상쇄시키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해당 파트너가 마이너스 된 포인트만큼 포인트를 다시 충족을 해준다 라는 방법이 있고요. 2번째 방법은 새롭게 매니저를 만들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게 IMMG급에서는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PM 오피스를 꾸준히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장님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것, 아니 이 사람들은 왜 다 입고 있는 티셔츠 색깔이 다른가요? 라는 문의가 종종 들어와요. 저는 이렇게 옷을 잘 못 입어요. 그래서 티셔츠 색깔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써본 적이 없는데 제 패션에 민감하신 분들은 저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사장님들은 저 파란색의 회원 이외에 노란색과 초록색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노란색 저희가 회원가입을 진행을 하고 나서는 저런 식으로 PM 오피스에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팀 파트너로 나타날 거예요. 저거는 정상적으로 팀 파트너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나는 사업은 진행을 할 수 없어. 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할 수는 없지만 PM 제품이 너무 좋아서 PM 제품을 사서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우대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런 우대 회원분들은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우대 회원들이 구매한 제품의 포인트와 GV는 해당 파트너를 추천한 추천인에게 적용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우측에 초록색 티셔츠를 입고 계신 분은 디스카운트 커스터머. 저희가 소비자가와 팀 파트너가가 다른 거를 사람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일정 기간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거나 후원 활동을 진행을 하지 않는 팀 파트너들은 저런 식으로 초록색 티셔츠로 갈아입게 됩니다. 자, 디스카운트 커스터머,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지만 저런 분들도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팀 파트너와 동일한 효과를 받기 때문에 노란색 티셔츠와 초록색 티셔츠는 사장님들이 구분을 짓지 않아주셔도 무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장님들이 많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창이에요. 자, 이 상단에 있는 여러 정보칸들 밑에 보시게 되시면은 저런 식으로 업무 퍼스트라인 트렌드 분석 이벤트 도움이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저쪽에 퍼스트라인을 확인을 해보시게 되시면 저런 식으로 아주 간편하게 내 산하에 있는 파트너분들의 오토십과 직급 달성 여부, 그리고 개인 포인트, 그룹 포인트, 산하 전체 포인트, 육사대 포인트, 전월 증강, 전월 대비 증강 포인트 여부를 아주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일전에 어떤 달에 어떤 직급을 달성을 했고 내가 포인트를 얼마나 달성을 했었고 라는 정보를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저 연도별, 월별 선택창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내가 언제 어떤 직급, 어떤 포인트, 그리고 오토십은 유지를 했는지 이러한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 정보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내 과거의 사업 트렌드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장님들이 마감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마감이 되고 다음 달로 넘어가고 7일에서 10일 사이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예요. 저 수당을 확인하고 싶은데 한국 홈페이지에 수당 명세서가 안 떠요. 자, 그럴 때 가장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 PM 오피스를 통한 수당 명세서를 확인을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수당 명세서가 며칠 전으로 뜨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맞습니다. 15일 전후로 수당 명세서가 업데이트가 되죠. 하지만 PM 오피스에서 확인을 하실 경우에는 10일 전후로 자신의 수당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PM 오피스에서 어떻게 자신의 수당을 확인을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M 오피스를 접속을 하시고 나서 저런 식으로 좌측 상단에 있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해주시고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올 텐데 그 밑에 커미션 스테이트먼트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커미션 스테이트먼트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내가
몇 년도, 몇 월 달에 수당을 얼마만큼 받았는지 아주 자세한 상세수당 명세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자신의 저장 경로에 PDF 파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해당 PDF 파일이 사장님들의 정확한 수당 명세서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수당 명세서가 초반에는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수당을 받을 때쯤에는 이 영어로 된 수당 명세서가 한글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의 6세대 보너스,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 자동차 보너스, 퍼스트라인 보너스, 풀 보너스 이런 부분을 이 상세수당 명세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세수당 명세표를 사장님들이 앞으로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사장님들은 앞으로 IMM직급에만 머물 사장님들이 아니시잖아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단기적으로 프레젠팀 직급을 목표로 하실 겁니다. 자, 프레젠팀 직급을 달성을 하시고 나면은 수당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많아지고 그만큼 변동폭도 어느 정도 생겨날 거예요. 그럴 때 내 수당이 왜 늘어나고 왜 줄어들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다음 달 내가 받을 수당을 얼마만큼 받을지 제가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세수당 명세표를 보시면은 내가 수당이 줄어들었을 때 전월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 상세수당 명세표예요. 내가 수당이 줄어들었으면 어떤 부분에서 수당이 줄어들었을까? 그리고 몇 세대에서 수당이 줄어들었나? 라는 점을 저희가 상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이 줄어든 부분이 리더십 보너스에서 줄어들었나? 그리고 6세대 보너스에서 줄어들었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PM오피스의 상세수당 명세표는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빨랐나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세수당 명세표의 가장 하단에 있는 항목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쪽에 보시게 되시면은 오토 프로그램 PM이라는 버튼이 있죠. 저기 문구가 있는데 해당 문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너스를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퍼스트라인 보너스가 있죠. 이 퍼스트라인 보너스는 사장님들이 GV 값을 기반으로 계산을 하는 퍼스트라인 보너스입니다 라고 제가 장난을 한번 쳐보려고 했는데, 자, 저 퍼스트라인 보너스는 GV 값을 기반으로 계산이 되는 퍼스트라인 보너스가 아니라 내 산하에서 풀 세트를 구매를 했을 때 내가 받게 되는 풀 보너스 금액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다 찍으셨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PM오피스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오늘 PM오피스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경청을 해주신 분들은 앞으로 PM오피스를 이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방법이 아직 서툴다, 궁금한 게 많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콜센터로 전화를 해주셔서 김영재들이 연결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콜센터 연결이 요즘 좀 어렵죠. 그런 분들은 1대1 게시판에 보상 플랜 게시판에 문의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본사 행사에서 사용하는 PPT 자료 같은 경우에는 팀파트너 분들한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그 질문은 저희가 다음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가하게 이쪽에서 쉬고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여쭤보셔도 됩니다. 네, 자 다시 사회자로 돌아온 저희 김영재 대리입니다. 자, 사장님들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PM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사장님들의 필수 아이템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여쭤본다면은 선생님들은 저한테 어떤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역시 한국 사람 목소리가 커야 되나 봐요. 자, 맞습니다. 데모백과 3종 세트가 저희의 필수 아이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제가 WMC 행사를 갔을 때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정말 멋있는 유럽의 파트너분들이 포르쉐 PM 스티커를 붙인 포르쉐를 타고 행사장으로 오셔서 정말 멋있는 정장을 빼입으시고 PM 데모백을 이렇게 들고 오시는 모습을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보고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프라이드잖아요. 포르쉐를 타고 와서 멋진 옷과 PM 데모백, 나의 스타일로 꾸며진 PM 데모백을 이렇게 들고 오는 모습을 봤는데 이 데모백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장님들의 앞으로 사업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 데모백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라는 강의를 진행을 해주신 저희 김상현 차장님을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데모백 강연을 맡게 된 김상현 차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들 지금 방금 영재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데모백 제 손에 들려있는 거죠. 이 데모백 같은 경우는 못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2018년 12월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하자마자 받은 9형 중에 9형 데모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데모백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해가지고 훨씬 더 못생겼거든요. 지금 현행 데모백보다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여성분들은 이 데모백을 좀 안 좋아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작아서 가방에 넣고 다니기 편해서 외관은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이 데모백을 좀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벌써 5년 정도가 됐네요. 아무튼 간에 이제 오늘의 이제 데모백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장님들 자리 앞에 놓여 있는 팜플렛 보이시죠? 팜플렛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저 팜플렛을 보시게 되면 이제 성공으로 가는 6단계 부제로 데모백 시연이라고 해서 이 내용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참고로 이 팜플렛에 있는 내용은 소르그 회장님께서 직접 적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렸듯이 데모백 시연 시간이에요. 데모백 시연은 이제 제가 진행하지 않고 저희 이제 다른 직원분들께서 진행해 주실 텐데 사장님들께서 시연 재밌게 보시면서 거기 팜플렛에 적혀 있는 내용을 대입해서 보시면 더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모백 시연 같은 경우는 PM에서 특히 IMM 트레이닝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한창 진행됐을 때 당연히 이러한 IMM 트레이닝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상황을 조금 넘기고 저희가 이제 첫 IMM 트레이닝을 시작하기로 이제 본사에 보고를 했을 때 본사에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너무 축하한다. 한국에서 IMM 트레이닝을 재개할 수 있다니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나 축하한다. 근데 이 데모백 시연 이거 꼭 할 거지? 이러고 답변이 오더라고요. 반드시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로 본사에서 이 데모백 시연을 중요하게 여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기에 앞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자면 어제 D팀이셨던 사장님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이 IMM 트레이닝이 저희가 그냥 무슨 한국지사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물론 어제 오상준 대표님께서 진행하신 인트로와 제가 진행했던 컴플라이언스 강의 이런 거는 한국 상황과 실정에 맞춰서 사장님들께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여기 IMM 트레이닝 코너들은 전부 다 독일 본사의 매뉴얼을 그대로 저희가 따라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2019년도 초에 사장님들 알고 계시는 싱가포르의 마커스 CSO와 오상준 대표님과 제가 미팅을 했어요. 줌 미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IMM 트레이닝이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이 되었습니다. IMM 트레이닝이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이 되고 거기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한국도 이제 슬슬 규모가 됐으니 IMM 트레이닝을 진행을 해야 한다. 이 IMM 트레이닝은 근데 그래서 그렇게 막사 얘기를 해서 저희가 뭐라고 해요? 오케이 진행을 하겠다.
매뉴얼을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하니 마커스 왈 IMM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절대로 글로 읽어서는 다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반드시 눈으로 직접 봐야 한다. 그 내일 모레 독일에서 IMM 트레이닝이 열리니까 둘 다 당장 비행기 타고 가서 봐. 이러는 거예요. 좀 황당했어요. 그때 입사한 지 3개월도 안 됐을 때거든요. 좀 속으로 아니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나 독일 출장이고 이렇게 쉽게 결정이 되나 했는데 그래서 다음날 부랴부랴 비행기를 타고 대표님과 제가 스파이어로 날아갔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IMM 트레이닝에 참관을 하면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래갖고 무조건 직접 오라고 했구나. 이거 글로 읽어서는 도저히 다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저희가 IMM 트레이닝에 참관을 했습니다. 근데 그 IMM 트레이닝 참관 도중에도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뭐냐면 유럽의 사업자들 전 유럽의 사업자들이 독일 스파이어로 다 모이거든요. 근데 그 유럽 사업자들 손에 이 데모백을 안 들고 있는 사업자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데모백이 그냥 이런 데모백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저희 그 데모백 데코레이션 상품들 많잖아요. 그걸로 그냥 휘황찬란하게 치장을 해서 다들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데모백 들고 와 계신 사람들 있으시면 손 들어봐 주세요. 그 얘기 제가 조금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많이 없죠, 그죠? 유럽 같으면 전부 다 손에 들고 계시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데모백 시연 굉장히 중요하게 사장님들이 보실 부분이고 지금 물량적으로 지금 데모백이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저희의 제1 당면 과제입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데모백 수급을 끊기지 않게 원활하게 돌릴 수 있냐. 왜냐하면 본사에서 찔끔찔끔 받는 수량으로는 풀어봤자 순식간에 다 매진돼요.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지금 여러 방면에서 다각도에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해외 이벤트에 가신 사장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해외 이벤트에서 가끔씩 세일즈 부스가 열립니다. 세일즈 부스가 열릴지 안 열릴지는 이벤트를 가봐야 알지만 만약에 세일즈 부스가 열린다고 하면은 이 데모백도 그냥 이런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가죽으로 된 고급 데모백들도 해외 이벤트에서 가끔씩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만약 판매를 하는 것이 확인되면 누구보다도 먼저 여기에 계신 한국 사장님들께서 먼저 가셔서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런 고급 데모백이 있으면 세일즈 부스 열린 지 30분 안에 전부 다 나가거든요. 왜냐면 모든 나라의 사장님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요. 그때 한국 사장님들께서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오늘의 데모백 시연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명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되게 오랜만에 본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진짜 요즘에 야근도 많이 하고 네.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크서클이 진짜 많이 내려왔어요. 저런 회사 생활이 힘드시군요. 저는 요즘 너무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너무 즐거워요. 어떻게 해요? 정영 씨 일단 제가 오늘 할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보다는 정영 씨가 오늘 너무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다크서클도 그렇고 진짜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어떡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근데 제가 때마침 정영 씨의 하루를 완벽하게 시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마법의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뭔데요? 제가 일단 한번 타드릴 테니까 설명은 드시고 난 뒤에 제가 해드릴게요. 좋아요. 저희 지금 이상한 환청이 들리는 것 같은데 이제 더 넣어야 된다고 이런 환청이 계속
그래서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꾸 환청이 들리는 것 같은데 얼마나 더 넣어야 될지 제가 네 그럼요. 저는 원래 쇠숟가락을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흔들다 보면은 잘 먹고 잘 섞이는 아주 완벽한 제품이에요. 색깔도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네,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또 왜 그런 거예요? 저희 이제 자연 추출물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이 원재료가 붉은색에 가깝다 보니까 히트뿌리 추출물인가? 아까 여기 맞습니다. 적혀있던데. 언제 이렇게 눈썰미가 되게 좋으시네요. 자, 그러면 저희 한번 한 잔 같이 해보실까요?